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할 때, 좋아하는 이성과 식사를 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긴장하고 자불안석이 된다. 너무나 유명해 항상 당당할 것 같이 느껴지는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스티브 잡스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모두 겁쟁이다. 대범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은 그저 긴장하지 않은 척 하는 것뿐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토의 소심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흥분을 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며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는 동일한 생리 반응이 나타난다. 긴장되어 울렁울렁거리는 가슴이 설레어서 두근거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편이 좋다. 긴장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흥분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심장이 빨리 뛰면 긴장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석하면 된다. 저자는 소심함을 극복하는 49가지의 심리를 소개한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트레이닝과 과잉 학습.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상 밖이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예상 밖의 일이 많지 않다.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리허설을 해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직접 연습이 힘들 때는 머릿속으로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나 행동을 떠올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심승풀이도 되고 실제 상황이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스포츠 선수, 방송의 아나운서, 유명 음악 연주자들의 공통점은 워밍업이나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긴장되는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유명 음악 연주자들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며 충분히 잘하면서도 연습을 계속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과잉 학습이라 한다. 이러한 과잉 학습을 거쳐야만 진정한 연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교적인 사람은 없다. 나만 겁쟁이야. 나만 낯을 가려. 나만 소극적으로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내성적이다. 수전 케인의 저서 카이어트에 따르면 명랑하고 사교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내성적이라고 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잘못된 확신을 아주 많이 한다. 또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옷차림, 행동, 말투 등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남들은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으니 사소한 일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자. 괴로울 때 웃는 얼굴로 내를 속인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에는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뇌는 표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감정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웃는 얼굴을 만들고 생긋 미소를 지으면 우리의 뇌는 즐거운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쾌락 물질을 자꾸 분비시킨다. 그 결과 정말로 즐거워지는 것이다. 괴로울 때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말려고 노력하고 스마일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보자. 괴로움에는 웃는 얼굴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감사합니다는 만능 해결사.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험담과 비웃음도 마찬가지이며 되도록 가볍게 흘려버리면 된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빈정거림에도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미양되거나 놀리는 사람에 순순히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도 도끼가 빠져서 더 이상 인정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 고객에게 항의를 받았을 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하면 고객도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한다. 인간관계에 제한 시간을 설정한다. 사람을 만나는 게 고역이라면 되도록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면 된다. 아무리 따분한 일이라도 제한 시간을 설정해 두면 쉽게 견딜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종료 시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끝나는 시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제 10분 남았으니 조금 기운내서 친절하게 대해볼까 하는 여유가 생겨 마지막까지 웃기도 하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농담도 할 수 있게 된다. 변명은 4분 30초 동안 참는다. 화가 난 사람에게는 상대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지만 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은 초라한 변명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신호다. 자신은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상대에게 전하는 말이다. 꾸중을 들을 때 적어도 처음 4분 30초 동안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4분 30초 이상 계속해서 화를 내지 못한다. 분노가 폭발해도 4분 30초가 지나면 대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스팀 오프라는 협상 기술이 있다. 상대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4분 30초 동안 입을 다물고 상대의 분노를 발산시키게 하는 기술이다. 꼭 변명을 해야 한다면 4분 30초, 아니 5분이 지난 뒤 하자. 안 좋은 상황도 즐기는 무적의 방법. 발상을 바꾸고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든 심리적으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프레임 효과라고 부른다. 잃었다가 아니다, 놓았다 라고. 회사에서 잘렸다가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손에 넣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든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인간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즐길 수 있다.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경영학부 키나스 더니건 교수는 어느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128명의 직원들에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분의 2는 이미 실패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로 5분의 3은 이미 성공이라고 하자 직원들은 힘을 내어 마지막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어려운 일부터 먼저. 일 잘하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부터 지체 없이 처리한다. 어려운 과제부터 해버리면 이렇게 힘든 일도 척척 처리하는 내가 대견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된다. 뒤로 미뤄서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도망칠 수 없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끝내는 것이 상책이다. 쓰기 싫은 리포트나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월요일 안에 다 써두는 게 좋다. 뒤로 미루면 9주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므로 빨리 끝내두는 것이다. 게다가 월요일 안에 완료해서 제출하면 엄청난 업무 속도에 상사도 감탄할지도 모른다. 내키지 않고 어려운 일부터 처리하기를 규칙으로 만들자.